1973년 관계의 종말이라는 영화에 출연한 밥 딜런이 영화의 OST로 작사, 작곡한 곡 노킹 온 헤븐스 도어는 수많은 가수들이 커버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그의 명곡 중 하나입니다. 1997년 독일에서 이 곡을 다시 한번 OST로 사용한 동명의 영화가 개봉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작품 노킹 온 헤븐스 도어입니다. 어느 날 두 주인공 루디 그리고 마틴은 검진을 받기 위해 같은 병원으로 향합니다. BGM이 흐르는 2분 30초 동안 카메라는 루디와 마틴을 번갈아 비추며 둘의 성격을 단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경쾌한 음악이 끝남과 동시에 이야기는 그 둘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Mein Vater ist auch an Knochenkrebs gestorben. Das heißt, dass der Tumor in deinem Kopf, Junge, dass der schon sehr groß ist. Er wächst immer weiter und drückt aufs Gehirn, was gar nicht gut ist. Wir sind heute in der Medizin wesentlich weiter als noch vor 20 Jahren. Aber gegen Krebs oder AIDS habt ihr immer noch nichts. Wie viel Zeit habe ich noch? Jeder Tag zählt. 한편 어딘가 모자라 보이는 두 악당 행크와 압둘은 보스에게 차를 전달하라는 명령을 받고 투닥거리며 출발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자신이 차를 운전하겠다고 동료에게 총을 겨눠놓고서는 금방 스케이트보드를 타던 소년을 차로 치게 되죠. 완벽한 악당은 못 되는 탓에 두 악당은 소년을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같은 병실을 쓰게 된 루디와 마틴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에 심란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Ich habe Krebs. Knochenkrebs. 착잡한 마음으로 다가올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둘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구원의 빛을 내리십니다. 둘은 병원 식당에 몰래 잠입해 데킬라의 정석대로 레몬과 소금을 찾아내 식당 바닥에서 조촐한 술자리를 가집니다. Du stehst am Strand und schmeckst den salzigen Geruch des Windes, der über das Meer kommt. Im Bauch das warme Gefühl grenzenloser Freiheit. Und auf deinen Lippen den bitteren, tränendurchtränkten Kuss. 술기운이 올라 소금을 찍어 먹으며 이런 시를 흥얼거리는 마틴에게 루디는 사실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너는 천국에 가도 할 얘기가 없겠다며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마틴. Weißt du denn nicht, wie das ist, wenn du in den Himmel kommst? Im Himmel, da reden die über nichts anderes als über das Meer und darüber, wie wunderschön es ist. Sie reden über den Sonnenuntergang, den sie gesehen haben. Sie reden darüber, wie die Sonne blutrot wurde, bevor sie ins Meer eintauchte. Und sie reden darüber, wie sie spüren konnten, wie die Sonne ihre Kraft verlor und die Kühle vom Meer heraufzog und das Feuer nur noch in ihrem Innern glühte. 이들에게 바다를 볼 수 있는 기회란 지금뿐입니다. 눈길을 마주친 그들은 즉시 바다를 향한 여정을 떠납니다. 물론 걸어서 바다까지 갈 수는 없겠죠. 병원 주차장에서 마음에 드는 차를 한 대 골라 잡는데 마침 문도 잠기지 않았고 열쇠는 천장 쪽에서 툭 하고 떨어집니다. 왠지 처음에 행크와 압둘의 상관이 그들에게 건네준 차와 차종도 도색도 꼭 닮았습니다. 마침 그 둘은 총으로 간호사를 위협하고 주차장으로 내려오는데 출구를 묻는 루디에게 왼쪽 끝으로 가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기까지 하죠. 경로한 중간 보스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차와 차도둑을 잡아오라고 지시합니다. 다음날 어느 호숫가 근처에서 총소리에 놀라 깨어난 루디는 필름이 끊겼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자신은 벤츠를 훔쳤고 그 차 안에는 총도 들어있고 어제 처음 만난 양아치 시한부와 무작정 바다를 향해 여행 중인 술버릇으로서는 최악의 결과죠. 그런 루디에게 마틴은 담백하게 충고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현 상황일까요? 아니면 다가오는 죽음일까요? 아무튼 기름이 떨어진 그들은 바다까지 도달하기 위해 주유소에 들립니다. 병원을 탈출한 그들에게 돈이 있을 리 없고 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가게에 들어간 마틴은 우연히 총을 떨어뜨린 김에 강도질을 시작합니다.
이 와중에 무장 강도의 형량을 걱정하며 달려오는 루디의 모습은 그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면서 쓴웃음을 짓게 만들죠. 매일 순찰을 도는 경찰의 추궁을 오히려 사실대로 말함으로써 극복하고 Naja, jedenfalls sitzt er jetzt hier unten und hat eine geladene Kanone am Kopf. Ist gut. Das ist echt gut. 주유소에서 가져온 돈으로 양복을 사다가 돈이 모자라자 은행도 털어버립니다. Tut mir leid, wir haben jetzt Mittagspause. Mittagspause fällt heute aus. 은행을 털고 나오는 길, 마틴은 우연히 행크와 압둘을 마주치지만 Hey Henk, guck mal der Typ da. Was ist denn mit dem? Ist geiler Anzug, den er anträgt. 세상에. 돈과 새 옷을 마련하고 또다시 바다로 향하는 길. 운전하던 마틴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더니 품속에서 약을 꺼내 손을 떨며 삼키고서야 겨우 진정합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차는 잠시 도로가에 멈춰서고 마틴과 루디는 차 트렁크에서 중요해 보이는 은색 서류 가방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이제 왜 중간 보스가 그 차에 그렇게 집착했는지 알겠군요. 100만 달러가 든 갱단의 차를 훔친 데다가 복면 같은 것 하나 없이 CCTV에 대놓고 강도질도 했으니 이제 두 주인공은 갱단과 경찰, 두 집단에 동시에 쫓기는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죠. 단지 바다가 보고 싶을 뿐입니다. 경찰에게 잡히기 전에, 갱단이 그들을 처리하기 전에, 혹은 예정된 죽음이 그들의 심장을 앗아가기 전에 그들은 바다를 볼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 그들이 천국의 문을 두드린 후에 천국에서 바다의 아름다움과 바다에 녹아드는 붉은 공을 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여행 또는 탈출하며 장소의 이동에 따른 여정을 그리는 영화 구성을 로드무비라고 하는데 노킹 온 헤븐스 도어는 로드무비의 명작으로 꼽히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두 주인공의 경우 최종 목적은 간단하게 바다를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여정에는 커다란 제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에 이미 기생 중인 죽음이죠.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유쾌하고 농담이 넘치지만 감독은 관객들의 얼굴에서 긴장이 사라지려 할 때마다 마틴의 발작과 같은 요소들로 죽음이 이들의 여정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상기시킵니다. 로드무비에서 장소 그리고 시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주인공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영화 초반 어설프고 준법 정신이 치열하며 다른 사람을 위협 한번 안 해봤을 것 같은 루디는 마틴과 함께 천국의 문을 당당히 두드리기 위해 영화 안에서 입체적인 인물로 변모해 나갑니다. 루디가 영화 진행에 따라 입체성이 형성되었다면 마틴은 이야기의 진행에 따라 입체성이 드러나는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개샹 마이웨이 양아치인 것 같았던 마틴의 다양한 면모가 인생의 마지막 여행에서 점점 드러납니다. 두 캐릭터의 형성 방식의 차이에 집중하며 영화를 감상하시면 꽤 흥미로우실 겁니다. 이 영화를 소개하는데 또 다채로운 캐릭터와 유머를 빼놓을 수 없죠. 앞서 소개드린 압둘과 행크를 포함해서 경감과 직속 부하, 중고차 딜러 등 다양한 캐릭터가 영화 내에서 감초처럼 등장하여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시청자에게 웃음을 줍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20년도 넘은 유머지만 아마 보시면서 유머가 낡았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실 겁니다. 여담으로 15세 관람가 영화지만 선정적인 장면이 있어 잠시 주의를 드립니다. 루디와 마틴이 창녀촌을 방문하는 장면인데 20명 정도의 여성이 모자이크 없이 상반신을 까고 한 카메라에 담깁니다. 영화를 처음부터 보았다면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장면이지만 우연히 그 장면에서 누군가가 목격했다면 그러면 이 벗은 여자는 이건 뭐냐? 벗긴 뭘 벗어? 직장 동료 모니터 해주는 거야. 오해가 생길 만한 정도이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여기까지가 준비된 영상의 전부입니다. 제가 영화 이론이나 연출에 조예가 깊은 편이 아니라서 깊이 있는 소개는 되지 못했습니다만 이 영상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러닝타임이 90분이 채 되지 않아서 시간 부담 없이 가볍게 볼 수 있는데 그 안에 담긴 의미는 2시간이 넘는 영화들 못지않습니다. 엔딩 크레딧 이후에 짧은 쿠키 영상도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요. 영상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개선점이 있으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제게 작은 힘이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